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종우입니다. 오늘 벌써 5강이에요. 저번 시간까지는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5강 수업은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고서, 선생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너도, 나도 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등교 계약을 했을 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좌절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씹어줄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5강쯤이면은 한 2주차 정도 됐을 겁니다. 2주차에서 3주차? 3주차 정도 되겠다. 3주차를 보니까 어때요? 과제하느라 너무 빡세지. 강의도 강의지만은 과제 같은 것들이 좀 빡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내 얼굴을 내가 카메라로 보기가 상당히 거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인트로는 빠르게 넘겨도 이해해 줄게요. 보기 싫으면 넘기시든가. 어쨌든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형성됐던 것까지 봤던 거고요. 그런데 지구와 사람이 든 수소와 헬륨만으로는 구성되지 않더라. 다양한 원자들, 원소들이 있더라. 걔네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를 오늘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첫 번째 줄 22쪽에 인간이 발견한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되냐면은 동그라미 110 종류가 넘는다. 그러면 이 110여 종류의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밑줄 치세요. 별이 탄생하고, 두 번째 줄입니다.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더라. 그럼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되는 거야?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별이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별의 탄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 먼저 보세요. 자, 22쪽에 맨 왼쪽을 보시면 가스구름 형성이라고 나와 있어. 가스구름 형성 일단 밑줄 쳐놓으시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빅뱅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주가 한 이런 공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이 딱 만들어지면 균일하게 이렇게 퍼졌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쪽에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막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이럴까요? 이럴까요? 이때는 폭발이 일어난 거잖아.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38만 년이 지난 이후에 원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폭발, 그리고 우주는 점점 크기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퍼져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한 구역에는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오밀조밀 모여있다를 예쁘게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도 말하냐면은 밀도가 높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어. 근데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는 많이 몰려 있고 어떤 쪽에는 몰려 있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데를 어떻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밀도가 높은 곳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뭉치는 거야. 뭉치게 되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스 구름이라고 합니다. 가스 구름. 밑에 있는 설명 보면 수소와 헬륨 등이 모여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는 가스 구름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운의 형성을 한번 볼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 수소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수소 둘 있어. 얘네 둘이 싸울 거야. 같은 수소니까 힘은 거의 똑같겠지. 그치? 하나랑 둘이 싸울 때 하나가 이길까 둘이 이길까? 물론 얘가 이길 수도 있어. 근데 머릿수가 많으면 얘가 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이 모여있는 밀도가 높은 저 가스 구름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힘이 세. 근데 그때 힘이 센 그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력.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력 배웠을 거야. 물체를 내가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쭉 가지, 그지? 어디로 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력은 지구에 대해서 한정되어서만 배운 거야. 다시요. 지구에 한정되어서만 배운 거야. 우리 모두는 떨어져 있어도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수소와 헬륨이 많이 모여있는 가스구름 같은 경우에는 머릿수가 많잖아. 머릿수가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수소 헬륨을 더 끌어당기는 거야.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덩치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 커진 덩치의 중간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성운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성운. 성, 무슨 성자? 별성자. 운은 구름 운자. 이제 가스에서 별구름이 된 거야. 별구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기 보면은 원시별의 생성이라 돼 있지, 그지? 원시별의 생성도 밑줄 치시고요. 자, 얘들아, 우리가 원시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흔히 말하면 인간의 조상이잖아. 인간이 되기 직전의 사람들이잖아. 사람들? 어쨌든 동물들? 아니야. 존재들? 아니, 생명체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원시별도 똑같은 거야. 아직 별은 아니야. 근데 얘가 별이 될 거야. 그 직전의 상태야. 원시별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성운은 점점 덩치가 커졌어. 수소와 헬륨이 겁나 많아. 그리고 힘이 어때? 겁나 세. 중력이 겁나 세. 그럼 주변에 있는 걸 계속 더 어떻게? 잡아당겨. 막 미친 듯이 잡아당겨. 덩치가 더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근데 별이 되기 직전에 그 형태가 딱 됐을 때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원시별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시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원시별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그지? 그래서 점점 이제 모이다 보면은 얘네도 똑같은 거야.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으로 모이겠지, 그지? 그래서 성운 내부에 원시별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23쪽으로 가겠습니다. 23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밑줄 치세요. 원시별 내부 온도와 압력 상승. 그럼 원시별은 수소와 헬륨이 겁나 많이 모여있는 데야. 막 모여있어. 그럼 막 모여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막 껴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점점 힘이 세지니까 압력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별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이 됐을 때 중심 온도가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되게 되면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핵융합입니다. 다시요. 원시별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핵융합이라고요.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우, 갑자기 켈빈 어렵다, 그지? 이 켈빈이라는 거는 그냥 과학적인 온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뭐야? 도씨잖아, 도씨. 그지? 영국에서 많이 쓰는 건 화씨. 화씨. 우리 뭐 섭씨, 화씨라 부르잖아요. 그죠? 켈빈이라는 거는 켈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위야. 그래서 그냥 1000만 켈빈이면 1000만이라는 숫자가 겁나 높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많은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서 별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 그지? 이 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더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22쪽에 거기 위에 본문에 나와 있는 거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볼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쪽에 밑줄 치세요. 밀도가 높은 곳은 밀도가 낮은 곳에 비해 중력이 더 커지고 따라서 더 많은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기게 된다. 끌어당기게 되면서 처음 생성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가스 구름이라 부른다고요. 가스 구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가스 구름에서 더 이제 중력이 세지니까 더 덩치가 커져. 그 덩치가 커진 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성운이라 부른다고요. 성운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모여, 계속 모이다가 성운 내부에 수소와 헬륨이 엄청나게 많은 그 곳을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원시별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다가 이 원시별의 온도가 몇만 켈빈 이상이 되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밑줄,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핵융합에 의해 내부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며 별로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아이고 어렵다. 지금 저기 저 학교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데 요 마이크에는 저 오토바이 소리가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들려도 그렇구나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쪽에는 거기 중간에 이제 제목에 보시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은 어디 나와 있냐면 24쪽에 나와 있어요. 24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별이 탄생을 할 때 무슨 반응을 한다 그랬지? 원시별에서 핵 융합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이 어떤 핵 융합 반응이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에요. 수소 핵 융합 반응.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처음입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다시요. 핵 융합이야. 융합이 무슨 소리야? 합쳐진다는 거잖아. 수소 핵끼리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헬륨이 만들어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수소를 다 썼어. 그럼 재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지. 수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 요 그림입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냐면 거기 보시면 탄소 C 나오지, 그지? C. 그 다음에 O는 뭐였어? 산소였다고요. 그래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건 뭐더라? 탄소와 산소이더라. 다시요. 원시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더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헬륨이겠지, 그지? 그러다 수소를 다 핵융합 반응으로 썼어. 그 다음 재료는 이제 헬륨이 되는 거야.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뭐와 뭐? 탄소와 산소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은 굉장히 큰 별이야, 작은 별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겁나 큰 별이지. 근데 우주 전체에 비하면 태양은 그렇게 큰 별은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 크기 정도의 별 같은 경우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딱 일어나면서 탄소와 산소의 생성까지만 멈추게 됩니다. 근데 태양보다 10배 정도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졌었잖아. 그때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이제 뭐부터 일어나게 되냐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태양보다 약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탄소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뭐가 있냐면 네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네온, 마그네슘. 그럼 아까 산소도 있었잖아, 그지? 그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S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S가 뭐야? 황. SI는 뭐야? 규소. 이런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종착점은 어디가 되냐면 FE가 됩니다. FE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되니? 철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철. 조금 과정이 어려웠다. 다시 앞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시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별이 탄생하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부른다고요. 수소 핵이 융합을 하게 되면 처음 생기는 게 이제 뭐야? 헬륨이야, 헬륨. 그렇게 되고 이 다음에 수소를 다 썼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탄소나 산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같이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끝이야.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이상이 되는 별에서는 탄소도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하더라. 탄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은 네온, 마그네슘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산소도 핵융합 반응하면서 황, 규소 이런 거 만들어내고, 얘네들도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종착지가 어디가 되더라? 철이 되더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찰력 좋은 친구들은 여기 보면은 숫자가 써 있는 게 보일까요? 숫자. 지금 철의 숫자가 몇이에요? 26이지, 그지? 이 26은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질량. 숫자가 크면 클수록 무거운 거야. 근데 SI, 규소 같은 경우에 14, S는 16, 산소는 8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원소가 생성된 걸 본 거냐면은 철보다 가벼운 애들까지의 원소 생성을 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철까지. 됐을까요? 조금 어렵다. 다시요. 수소 핵 융합 반응부터 쭉 일어나게 되면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밑줄 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23쪽으로 와서 첫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수소의 핵 융합 반응으로 시작.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가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수소를 다 썼어. 그렇게 되면은 뭐가 시작된다고요? 헬륨 핵 융합이 시작이 된다고요. 약간 빼먹은 게 있네. 거기다 앞에다 이제 박스 하나 쳐봐.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탄소나 산소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박스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넘어가서 태양같이 작은 별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이야. 근데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이 되는 별에서는 무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 탄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 탄소 핵융합 반응 박스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온, 마그네슘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진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내용 밑줄 칩시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소와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철이 형성이 되더라. 우리는 쭉 그 과정을 살핀 거야. 뭐보다 가벼운 원소들?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필기하면서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원소의 종류는 약 몇 종류 정도 됐었더라? 110종류 정도 됐었더라. 110종류. 얘네들은 어떤 과정에서 태어나게 되냐면은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별의 탄생. 별의 탄생. 우주 초기에는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밖에 없었어? 수소, 헬륨밖에 없었어. 근데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수소와 헬륨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처음에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은 가스 구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가스 구름. 그리고 얘네는 밀도가 높으니까 힘이 세다고 했는데 그 힘을 뭐라고 했냐면 중력이라고 했죠. 중력이 세지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을 더 끌고 모으는 거야. 끌고 모으면서 뭐가 되냐면 성운이 됐었습니다. 성운. 자, 그래서 이 성운에서 또 계속 끌고 모으다가 이 내부에서 수소와 헬륨의 밀도가 높은 곳이 생기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원시별이라고 불렀었지요. 원시별.
근데 이 원시별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져 약 1000만 켈빈이 되었을 때, 원시별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었을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났냐고 했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무슨 핵융합 반응이었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었지. 그럼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생기는 게 헬륨의 원자 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의 핵을 다 썼어. 그러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었지, 그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와 뭐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졌었냐면 탄소와 산소 같은 애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에는 헬륨 핵융합에서 끝이야. 근데 태양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질량을 갖는 별들은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서 네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 황이나 규소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얘네들도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더라? 철 원소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별의 탄생부터 진화 과정을 쭉 본 건데, 별의 진화를 다 본 것까지는 아니고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생성되는 것까지의 진화 과정을 오늘 살펴본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어땠어요? 조금 어려웠지, 그지?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 아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어려워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쭉 보면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오늘은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생성되는 거를 배웠구나. 역시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